이제 해외판 김정숙 여사가 출동했습니다. 이번에는 고려인 동포를 만납니다. 조금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차 1박 2일간 러시아 땅을 밟았습니다. 함께한 김정숙 여사도 내조 외교가 기대되고 있는데요. 먼저 그 얘기에 앞서서 오늘 청와대 TV에서 공개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죠. 우리 청와대 직원들에게 완전을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마루하고 토기는 뭐 같이 잘 어울립니다. 큰 돈에 상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이제 광화문 광장 쪽을 내다볼 수 있는 이쪽에서 전망대. 여기가 제가 오늘 이제 안내할 시계 주세요. 시계. 근데 시계에는 전화가 못 받았어요. 예. 여기 이제 제가 직접 안내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청와대 사람들이 청와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. 너무 일에 바쁘니까 뭐 이렇게 뭐 돌아볼 시간도 잘 없고. 괜찮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청와대 TV가 저 영상을 공개했고요. 지금 문 대통령은 러시아에 있습니다. 제 왼쪽에 박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러시아를 만나는 게 지금 그냥 단순히 러시아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설득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G27을 7일 이후에 두 번째 만나는 거다. 예. 속보 내용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이 동방경제 포럼 모임에 이제 문 대통령을 초청했기 때문에 일단 한러 경제 협력에 좀 방점을 찍는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간극을 좀 벌리는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6차 핵실험 이후에 첫 정상회담입니다.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거리를 좀 벌리는데 아마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현정 의원님 일단은 뭐 성과를 좀 봐야겠지만 대북 제재에 대한 선명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참 궁금하고 사실 지금은 주요 키를 러시아가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.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그 어떤 기름, 석유 이걸 갖다가 지금 사실 북한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. 근데 이제 이 회담이 있기 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은 풀을 뜯어먹더라도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오늘 회담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어차피 푸틴 대통령은 이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아마 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정말 대북 제재에 대한 좀 강경한 입장들을 이야기할 텐데 지금은 러시아가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들을 취하고 있어서 아이 태도를 바꿀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. 예, 저희가 한번 마지막 주제 키워드로도 한번 짚어봤었지만 문 대통령은 지금 푸틴 대통령과 한창 줄다리기하고 있고 박주민 변호사님. 네. 김정숙 여사는 러시아에서도 역사 외교를 좀 한다고 해요. 독일 때도 역사 외교를 했습니다. 참 이 기획을 좀 잘 짜는 것 같은데요. 지금 고려인 문화센터를 이제 첫날 방문하고 어린이하고 뭐 하회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상설 선생이죠.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를 지금 방문하려고 합니다. 이상설 선생은 헤이그 특사로 만국 평화일을 보냈던 예전의 그 특사인데 이상설 선생의 그 유허비를 방문해서 그 뜻을 좀 기리는 그 행사를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박상훈 선생님. 네. 글쎄요, 뭐 김정숙 여사가 저 보면 고려인 문화센터도 방문하고 네. 특히 헤이그 특사 가운데 한 명이 이상설 선생. 이게 윤희선 선생도 그렇고 이상설 선생도 그렇고 뭔가 메시지를 계속 그 그러게요. 여사님이 담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예, 이제 뭐 퍼스트레이디의 외교적 역할을 한 것은 대통령과 2인 삼각을 하는 것이죠.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공간들을 메워가는 것인데 윤희상 선생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. 논란이 있었는데 이상설 선생 같은 경우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상설 선생 하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고종 황제의 헤이그 밀사 사건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. 이상설, 이준, 뭐 이휘종 뭐 이런 이제 세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유허비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북 진천에 가면 또 있습니다. 이상설 선생을 기리는 유허비가 있는데 충북 진천분인데 어쨌든 그 당시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이제 골석 재판에 사형 선고를 받고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이제
펼치신 애국자이신데 저 유업일을 뭐 김정숙 여사 방문하는 부분은 뭐 국내 정치적으로 논란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또 이상설 열사가 이제 서가 돌아가신 지 100주년 되는 해랍니다. 그렇죠. 예. 그걸 기념해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저 유업일을 방문하고 사실 저기 한국 관광객이 몇 명 오겠습니까? 이상설 열사를 기리러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부인께서 저렇게 한 방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연해주를 여행할 때도 한번 들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상설 선생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정교하게 잘 짜여진 일정이다. 김정숙 여사가 지난 독일 방문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윤희상 선생묘에 동백나무를 선물했었습니다.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. 윤희상 선생님이 항상 통영을 그리워하시고 저도 통영에 가면은 동백나무 꽃이랑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. 그쪽에 우리나라를 기념하는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동백나무를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게 검역도 통과되고 한다 해서 또 이것을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도 되나 뭐 하여튼 다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된다 해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뭔가 마음이 맞나. 예. 네, 사실 지난 미국을 찾았을 때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한복 빛깔 고운 거를 이제 해입어서 저희 한국 문화를 이렇게 알렸던 기억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좀 한국 문화 알리기에 앞장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번에 좀 성격이 다른 게 이전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해서 이제 국빈 방문이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그 동방 경제 포럼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행사 안에서의 그 정상회담이라 그렇게 뭐 폭이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퍼스트 레이디가 역할을 하기. 거기에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공식으로 이혼을 했죠. 그래서 몇 해 전에. 그래서 뭐 남성미를 굉장히 과시하는 지도자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별도로 이렇게 역할을 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이전에 뭐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이는 뭐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뭐 멜라니아 여사의 그 패션 외교도 뭐 화제를 보았지만 아마 이번에는 좀 그런 면은 좀 없지 않을 그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 일정이 좀 빡빡하고요. 예. 알겠습니다. 대통령과 아까 박사원 선생님 말씀드린 2인 3각으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청와대 김정숙 여사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 정리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